요즘 영양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죠. 또 챙겨 먹을 것도 너무 많습니다. 저도 챙겨 먹는 영양제만 해도 거의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먹다 보면 솔직히 가격이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영양제라는 게 한두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거라서 비용이 계속 들어가죠. 그래서 오늘은 많은 영양제들 다 챙겨 먹기 부담되고 또 안 먹지 않니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챙겨야 할 필수 영양소 3가지를 선정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온갖 영양제가 다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영양제 중에서 정말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논문도 찾아보고 진짜 한국인들에게 꼭 필요한 실질적인 것들만 딱 골라봤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양제는 비타민C입니다. 제가 비타민C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는 분들 다 아실 텐데요. 10여 년 전부터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해왔고요. 과거에 병원에서 비타민C 수액 치료도 국내에서 거의 초창기에 시작했었죠. 그만큼 비타민C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가 중요한 이유는 너무나도 많지만 비타민C와 암 예방 효과에 대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활성산소로부터 면역세포를 보호하기 때문에 암 예방 효과가 있죠. 그리고 항산화제 역할로서 당연히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C는 피부에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피부 미백과 주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콜라겐 생성이 줄어들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혈관벽도 약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스위스 로잔데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에서도 피부 건강을 위해서 적절한 비타민C 섭취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이라면 비타민C를 꼭 챙겨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비타민C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근육 감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피부 건강뿐 아니라 노화 자체를 늦추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비타민C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서 반감기가 짧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왕창 먹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드셔야 되는데요. 메가도스를 하실 거라면 하루에 3번씩 최소 2000mg씩 하루 6000mg을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위장장애가 있을 수 있어서 꼭 식사 중 또는 식사 후 바로 드시면 좋고요. 또 요로결석이 있었던 분들은 재발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영양제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게 꼭 챙겨야 하는 필수 영양제일까요? 의문을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한국인 대부분이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남성의 83%, 여성의 88%가 비타민 D 부족 상태라고 해요. 그런데 부족하지 않게 나온 사람들도 아마 이미 비타민 D 영양제를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한국에 살면서 비타민 D 영양제를 먹고 있지 않다면 거의 100% 부족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한국에 살면서 이 햇빛으로 비타민들을 충분히 만들어내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한국에서는 1년 내내 피부를 노출하면서 햇빛을 잘 쬐고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이 비타민 D가 하는 역할은 엄청 많은데요. 칼슘 흡수를 돕고 뼈 건강에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비타민 D는 면역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혈관 질환은 물론이고 우울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더 흥미로운 연구가 발표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충분하면 사망 위험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0세 이상 남녀 18,797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높을수록 사망 위험이 낮아졌고 특히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최대 45%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럼 비타민 D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비타민 D는 하루 2000IU 이상 섭취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이 있는 식사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영양제는 오메가3입니다. 저는 이 오메가3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오메가3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꼭 외부에서 섭취해야 하는데 한국인의 식습관상 오메가3를 음식으로만 충분히 먹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메가3가 부족하면 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하고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서 치매 위험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오메가3가 노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지난해 네이처 노화 저널에 발표됐는데요. 오메가3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의 경우에 노화가 늦춰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 1g의 오메가3를 3년간 복용한 고령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생물학적 나이가 3 내지 4개월 더 젊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오메가3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저는 EPA와 DHA 합의 함량 기준으로 해서 하루 1000mg 정도 챙겨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비타민C, 비타민 D, 오메가3 이 세 가지 영양제는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하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은 영양소들입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다 챙기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세 가지만이라도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 인스타그램에 오시면 한 달에 5만 원대로 이 세 가지 영양제를 챙기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놀러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